흑인 인어공주는 이 제작과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일부 팬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 디즈니의 최고 다양성 책임자가 회사를 떠납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 다양성 책임자 겸 수석 부사장 레턴드라 뉴튼이 곧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며 자신이 소유한 개인 회사 업무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뉴튼은 2017년부터 디즈니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 운영 책임자로서 전 세계 관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작품을 제작해왔습니다. 매체들은 이런 디즈니의 노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최근 개봉한 인어공주를 예로 들었는데요. 미국의 흑인 가수죠. 할리 베일리가 에리얼 공주 역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흑인 인어공주를 내세운 인어공주는 미국에서는 선전했지만 글로벌 흥행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3주차 누적 관객 수 60만 명을 겨우 넘길 정도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개봉 예정인 디즈니의 실사 영화 백설공주에도 라틴계 배우 레이첼 제글러가 주인공 백설공주 역할을 맡기로 돼 있어서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퀸 클레오파트라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흑인이 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퀸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주인공인 클레오파트라 역을 흑인 배우가 맡으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존한 역사 속 인물인데 피부색까지 바꾸는 블랙워싱을 자행했다는 건데요. 전 이집트 고대 유물부 장관은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혈통인 금발 여성이라며 엉터리 다큐로 이집트 문명의 기원이 흑인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집트 누리꾼들은 흑인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인어공주는 동화책이지만 이번 다큐멘터리는 역사책이라며 국제 청원 사이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청원까지 제기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역사 자료도 외면하고 만든 게 과연 다큐일까? 인종평등도 좋지만 너무 나간 듯. 이러다 조만간 백설공주도 흑인으로 캐스팅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봉 일주일을 맞은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역대급 흥행 수입과 별점태를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인어공주는 개봉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2,5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미국의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에 개봉작 흥행 기록으로는 역대 5위입니다. 흥행과 반대로 별점은 테러 수준입니다. 미국 영화 자료 사이트인 IMDb의 국가별 관객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을 밑돌고 있습니다. IMDb 측은 비정상적인 평점 활동을 금지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관객들이 고의로 영화의 평점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걸로 추정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국내에서도 이른바 별점 테러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영화 인어공주는 주인공 인어공주 역을 흑인 배우가 맡으며 이른바 블랙워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내놓은 신작에 관객들의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4년 전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실사 영화로 만들었는데 백인이었던 인어공주를 이번엔 흑인 배우가 연기했다는 게 이슈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소위 리뷰 폭탄이 쏟아지고 CNN은 한국과 중국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반발이 흥행에 영향을 줬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의 역사는 곧 공주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37년 세계 최초의 컬러 장편 애니메이션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1950년 신데렐라, 1959년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유럽 설화를 바탕으로 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백마탄 왕자의 키스를 받고 깨어난 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대표되는 수동적인 디즈니의 공주상은 후대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1966년 창업자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고 서구를 휩쓴 68혁명의 분위기로 PC, 즉 정치적 적절성이 부각되면서 오랜 침체기를 보내던 디즈니는 1989년 인어공주로 디즈니 르네상스 시대를 엽니다. 인어공주에 이어서 1991년 미녀와 야수의 벨공주, 92년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는 X세대가 등장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로 탈바꿈해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라이온킹 이후 10여 년간 디즈니가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지 못하는 동안 드림웍스사의 슈렉은 정치적 적절성을 내세우며 대중적 인기는 물론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성과를 드높였습니다. 주인공 슈렉은 못생긴 괴물이고 피오나 공주 역시 디즈니의 착하고 예쁜 공주와는 거리가 겁나 먼 캐릭터였죠. 절치부심한 디즈니는 2009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초의 흑인 공주인 티아나를 내세운 공주와 개구리를 내놓습니다. 이듬해 기존 공주 캐릭터와는 차별화된 라푼젤을 선보인 디즈니는 2013년과 2019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매들의 성장 서사를 담은 겨울왕국 1, 2편을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시키며 구시대와는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디즈니 리바이벌이라고 불리는 디즈니의 재도약은 PC, 즉 정치적 적절성을 영리하게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디즈니만큼이나 오래된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북미에서 백인 인구가 줄고 비백인 비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인종 불평등을 바로잡으면 영화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PC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서 디즈니가 지나치게 PC를 의식한다고 비판하는 안티팬도 늘었고 바로 지금은 흑인 인어공주 에리얼에 대한 찬반 논쟁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흥행 부진 이유를 놓고 PC 논쟁에 영화 완성도 논쟁까지 뒤섞여서 찬반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변질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디즈니의 공주들도 변화해 왔습니다.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거나 때론 시대를 앞질러서 새로운 사상을 잉태하고 상상력을 보충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적절성이 영화에 잘 녹아들지 않았다고 완성도의 문제를 제기하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몰거나 정치적 적절성을 옹호하면 덮어놓고 PC주의자라고 헐뜯는 극단의 대응은 토론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극단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흑인 인어공주에 이어서 흑인 팅커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디즈니 실사 영화 피터팬과 웬디의 예고편인데요. 작고 귀여운 요정 팅커벨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흑인 배우 야라 샤히디가 연기했습니다. 팅커벨은 원작 동화에 등장한 이후 늘 백인 이미지로 묘사됐는데 유색인종이 팅커벨을 연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화 피터팬과 웬디는 고향을 떠나는 게 두려운 소녀 웬디가 성장을 거부하는 소년 피터팬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